망령 대원. 제가 직장인이 되기 전 육상 자위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야간 훈련으로 오이타현에 있는 모 훈련장에서 야영지 주변 경계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인 1조로 행동하고 일정 위치에 배치된 초소 사이를 걸어서 순찰하는 내용의 훈련이었습니다. 야간에는 목적지가 되는 소초가 유관 식별이 어렵고 경계 중이라는 훈련 내용으로 인해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지인 초소 부근까지 가서 보초를 써는 대원에게 무선으로 연락을 넣고 라이트로 신호를 서로 주고받은 후에 초소로 간다 라는 룰이 있었죠. 저는 이 순찰 임무에 선임과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그날은 초승달로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선배 얼굴조차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루트는 그럭저럭 몇 번인가 지났던 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만 그날 밤은 너무 어두운 것도 있어 예정 시간보다도 행동이 늦어지고 만데다가 깨닫고 보니 우리는 길을 살짝 벗어나 있는 걸 깨달은 겁니다. 루트 좀 확인하고 올게. 그러면서 선임은 GPS를 움켜쥐고 길끝 어둠 속으로 혼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온 선임은 길을 엄청 벗어난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라고 해서 저도 선배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동안 가다가 선임에게서 이 주변이 연락 지점이 되니까 초소에 무선 넣어. 여기서부터라면 라이트도 유관 식별이 가능해 라는 지시를 받고 저는 바로 시키는 대로 현재 지점 땡땡 라이트 확인 바람 응답하라. 그렇게 무선을 넣고 라이트를 깜빡였죠. 그러자 초소 라이트가 깜빡이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무슨 형문인지 무선으로 답변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무선 상태가 안 좋나 보네. 어쩔 수 없지. 선임은 그러면서 웃고 있었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초소에 도달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초소 경계 대원이 놀란 얼굴로 제게 총을 겨누고 누구냐? 라며 소리치듯 물어온 겁니다. 경계 중에 거동 수상자인 상대와 마주했을 때 자위대에서 취하는 대응 규칙입니다. 조금 아까 서로 무선과 라이트로 확인이 완료된 상태일 텐데 저는 경계대원의 반응에 놀라면서도 제 소속과 이름을 전했는데 그 대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며 화를 냈던 겁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온 데다 무선도 넣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무슨 일이냐? 저는 당황했습니다. 연락 지점에서 무선을 넣었고 상대도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라이트를 점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더니 경계대원은 라이트라니 무슨 얘기야? 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 저는 옆에 있는 선배를 쳐다보면서 연락 넣었지 말입니다.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거기 없는 겁니다. 선배님? 하면서 주위를 둘러본 순간 그리고 애초에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철칙인데 왜 단독 행동으로 온 거야? 경계대원에게서 다시 혼이 났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선배님하고 걸어서 하고 말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선임이 나타났습니다. 너 루트 확인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맘대로 움직인 거야? 그러면서 선임도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선임과 경계병에게 사정을 설명하는데 경계병에 무선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무전기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라이트 확인 완료. 지금부터 그쪽으로 향한다. 라며 신호를 전하는 선임의 목소리였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우리 셋 모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 후에 무전기에서 들리던 목소리의 주인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날은 아무도 졸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대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딱 우리가 루트를 잘못한 근처 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던 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와 우리의 체험에 뭔가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산에 먹힌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게 존재합니다. 자위대에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규모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 훈련은 꽤 길어서 약 한 달간을 산에 틀어박혀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훈련도 끝나갈 무렵 부대의 움직임이 왠지 소란스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실종자가 나왔대. 아무래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다른 부대 대원 한 명이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이야기 같았죠. 훈련은 일시 상황 중지되었고 사라진 대원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위대는 산이나 계곡 등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많아 일시적으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위대에는 훈련 상황 중에 대원이 없어졌을 경우 그때부터 약 12시간은 부대원 전원이 찾아보고 그런데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경찰, 소방서 등에 연락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때마다 상황은 다르기도 하죠. 대규모 훈련이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색에 임했습니다. 낭떠러지, 계곡, 강의 하류에 이르기까지 돌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한 시간인 12시간이 넘어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슬슬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지 않으면 하고 생각하던 그때 무선으로 연락이 들어옵니다. 실종자가 발견됐다고요. 그 대원은 강가 절벽에 뚫린 구멍 안에서 자고 있던 것이 발견된 겁니다. 사람이 한 명 정도라면 들어가 누울 정도의 구멍. 그 안에서 자고 있었고 수색하던 대원이 말을 걸면서 다가가니 평소처럼, 아니 오히려 더 침착할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실종되었던 그 대원을 보호해 야영하던 장소까지 데려간 뒤 텐트 안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게 됐죠.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지, 왜 부대원들과 떨어지게 된 건지를요. 그러자 대원은 아이돌... 하며 중얼대듯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게임 중 아이돌을 육성하는 내용의 게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 부대에서 이탈해 단독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 같은 구멍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 휴대용 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게임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모두는 질렸다기보다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원이 질책을 받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확고하고 우수한 대원이었던 그가 핸드폰 게임을 이유로 임무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가 발견되었던 구멍이었습니다. 절벽 측면 아래쪽에 있는 구멍. 그 구멍에서는 시체가 자주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들은 거의가 유서를 가슴에 아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왠지 자위대 훈련장에 몰래 들어와 그 장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 구멍에서 발견되었던 것도 있어 주변에서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함부로 자기를 놔두고 아무런 질책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장은 깊은 산속에 있어 전파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임은커녕 전화도 제대로 안 될 지경인데 그 와중에 대체 어떤 게임이 가능할까요?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종자도 찾았으니 저도 제 부대가 있는 곳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있는 대원들이 그놈 까딱했다간 산에 먹힐 뻔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여 산에 먹힌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나이가 있는 상관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구멍은 산의 입이라는 것을요. 그 산은 배가 고파지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을 그 입으로 끌어들여 잡아먹는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훈련장 안에 존재하던 그 구멍에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연배의 상관도 그보다 더 위의 선배들도 자기들의 선배들에게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페이스가 거의 3년에 한 번.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될 즈음이 되는 이 시기에 반드시 시체가 발견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실종됐던 그 대원은 자위대를 그만둘지 어떨지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족을 감춘 그날, 그는 그 구멍을 발견한 거죠. 그것을 보던 사이 어떻게든 그 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져 욕망이 따르는 대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듯 그 한 달 뒤, 그 구멍 속에서 민간인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량의 수면제가 들어있던 빈 통과 같이요. 그녀의 SNS에 유서 같은 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극단적 선택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왜 훈련장 안 속에 있는 그 구멍을 자기의 마지막 장소로 골랐을까요? 그것은 산이 그녀를 끌어들여 먹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건 모를 일이지만 그 해에도 그 구멍에서 사람이 죽은 건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산의 섬뜩함을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